엔비디아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바로 가상세계의 왕일 뿐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는 발을 디딜 수 없다는 겁니다. AI를 진짜 세상으로 끌어내려면 자신의 두뇌를 이식해줄 튼튼한 몸이 필요한데 문제는 마땅한 파트너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가장 완벽한 몸을 가진 테슬라, 그들은 우리도 칩 만든다면서 엔비디아를 적으로 돌렸습니다. 그럼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 미국의 수출 규제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서 칩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로봇 스타트업들은 어떤가요? 피규어 AI 같은 곳들 있잖아요. 네, 기술은 좋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실험실 안의 이야기입니다. 젠슨왕이 원하는 건 로봇 몇 대가 춤추는 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만 대의 로봇을 찍어내고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거대한 규모가 필요했던 겁니다. 스타트업에겐 그 능력이 없죠. 결국 사방이 꽉 막힌 상황입니다. 젠슨왕이 지도를 펼쳐놓고 고심 끝에 딱 한 곳 붉은 동그라미를 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대차입니다. IT 기업도 아닌 이 기업에게 젠슨왕은 왜 그 귀하다는 GPU를 5만 장이나 안겨주며 러브콜을 보냈을까요? 엔비디아가 현대차의 목을 맬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와 살펴볼 주식까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엔비디아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불과 4년 전 2021년만 해도 엔비디아 매출의 절반은 게임 그래픽카드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데이터 센터, 즉 AI 인프라 매출이 무려 88%를 차지합니다. 곧 92%까지 간다고 하죠. 엔비디아는 피지컬 AI, 즉 현실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치밀하게 3가지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사업 구조는 마치 사람의 몸처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뇌인 데이터 센터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맨날 듣는 H100이나 B200 같은 칩들이죠. 이걸로 AI 모델을 똑똑하게 학습시킵니다. 두 번째는 눈이자 훈련장인 옴니버스입니다. 똑똑해진 뇌가 바로 현장에 나가면 사고를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상 공간에 현실과 똑같은 쌍둥이 지구, 즉 디지털 트윈을 만듭니다. 여기서 AI는 수억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무한히 연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바로 신체, 오토모티브입니다. 훈련을 마친 AI를 자율주행차나 로봇에 심어서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단계죠. 즉 데이터 센터에서 생각하고 옴니버스에서 연습한 뒤 오토모티브로 실행한다. 엔비디아는 이 완벽한 수직 통합 구조를 이미 완성해 둔 겁니다.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이 3가지를 묶어서 하나의 거대한 서비스 패키지로 팔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들에게 AI 만들고 싶어? 그럼 우리가 다 해줄게. 우리 칩으로 공부시키고 우리 프로그램으로 연습하고 우리 컴퓨터로 돌려. 너넨 그냥 쓰기만 해. 이게 바로 엔비디아가 완성한 수직통합 서비스입니다. 경쟁사들이 이 구조를 따라오기 힘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쿠다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소프트웨어 장벽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쿠다는 AI 개발자들의 공용어입니다. 전 세계 개발자의 90% 이상이 이 언어로 코딩합니다. 구글이 아무리 좋은 칩을 만들어도 이미 10년 넘게 쌓인 수조줄의 코드가 전부 쿠다 기반이라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엔비디아는 현실 세계로 나오기 위한 비밀 병기 하나를 더 꺼냅니다. 바로 최신 칩 블랙웰입니다. AI가 로봇에 들어가기엔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였는데 엔비디아는 FP4 연산이라는 기술로 이걸 해결했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소수점 10자리까지 계산하던 걸 4자리로 줄여버리는 겁니다. 정확도는 유지하면서 속도는 높이고 전기 소모는 확 줄였죠. 칩 가격은 비싸도 전기세와 운영비를 따져보면 오히려 싸게 먹히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의 두뇌, 눈, 신체 전략과 쿠다라는 언어 장벽,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 개념만 아셔도 여러분은 이미 IT 전문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댓글에 하트 한 번만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계신지 제가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엔비디아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기술이 결국 서버실에 갇힌 두뇌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옴니버스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컴퓨터 속 세상은 깔끔하죠. 반면 문을 열고 나온 현실 세계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먼지 날리는 공사판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나사 하나가 헐거워져서 라인이 멈추고 갑자기 햇빛이 반사돼서 센서가 오작동합니다. 이런 수만 가지의 돌발 변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100%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나서서 너네 설계도는 현실에서 이렇게 틀려 먹었어 라고 지적하고 고쳐줘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완벽한 두뇌는 가졌지만 노련한 육체가 거친 현장을 누비며 가져오는 현실 데이터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젠슨왕은 고개를 돌려 누군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시선이 멈춘 곳 바로 한국의 현대차였습니다. 현대차 그룹만의 수직 계열화와 그 속에 숨겨진 4가지 차별점 때문입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부품을 사와
와서 조립만 합니다. 이러면 데이터가 끊기죠. 하지만 현대차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데이터의 혈통을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쇠물부터 부품, 조립, 물류, 로봇까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풀코스 데이터 맛집입니다. 그래도 의문이 듭니다. 전 세계에 자동차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꼭 현대차여야 해? 맞습니다. 젠스낭도 처음엔 지도를 펼쳐놓고 전 세계 파트너들을 하나씩 검토했을 겁니다. 첫째, 미국입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 피지컬 AI의 최강자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선 가장 위험한 경쟁자입니다. 겉으로는 엔비디아 칩을 쓰지만 뒤로는 엔비디아 없는 독립을 꿈꾸며 자체 칩을 만들고 있죠. 협력자가 아니라 경쟁자입니다. 그럼 GM이나 포드는요? 이들은 이미 늦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퀄컴이나 모비라이 같은 다른 회사 생태계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의 편인 셈이죠. 둘째, 유럽입니다. 벤츠, BMW, 폭스바겐 모두 명차들이죠. 하지만 여기엔 데이터 규제라는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유럽은 GDPR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강력해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자유롭게 옮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게다가 의사결정이 너무 느리고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착하느라 엔비디아와의 속도를 못 맞춥니다. 셋째, 아시아의 경쟁자들입니다.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 전통적으로 폐쇄적입니다. 외부 기술을 받아들이기보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는 문화가 강해서 검증만 하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중국의 BYD 기술은 좋죠. 하지만 미중 갈등으로 인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때문에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은 적이거나 남의 편, 유럽은 규제, 일본은 폐쇄적, 중국은 수출 금지, 다 지우고 나니 남는 게 딱 하나, 현대차뿐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예리하신 분들은 이렇게 반박하실 겁니다. 잠깐, 엔비디아는 벤츠랑 수익까지 나누는 혈맹 관계 아니야. 현대차도 그냥 여러 파트너 중 하나 아니야? 맞습니다. 팩트부터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엔비디아와 벤츠는 차 안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같이 만들고 수익도 나누는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관계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협력의 영토가 다릅니다. 벤츠와의 협력이 자동차 내부, 즉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면 현대차와의 협력은 자동차를 넘어 로봇, 공장, 물류로 이어지는 현실 세계 전체로 확장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벤츠에게는 로봇이 없습니다. 벤츠는 엔비디아 칩으로 자율주행차를 만들지만 현대차는 엔비디아 칩으로 자율주행차도 만들고 그 차를 조립하는 로봇도 만들고 그 로봇이 일하는 공장까지 통째로 만듭니다. 젠스낭 입장에서 벤츠가 가장 돈 잘 버는 소프트웨어 파트너라면 현대차는 AI를 현실 세계에 구현해줄 가장 거대한 하드웨어 파트너인 것입니다. 특히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가장 목말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람처럼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벤츠도 도요타도 없습니다. 오직 현대차만이 줄 수 있는 희소한 자원이죠. 결국 현대차는 엔비디아에게 단순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테슬라처럼 배신하지 않고 스타트업처럼 작지 않으며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데이터 치트키까지 가진 엔비디아가 피지컬 AI 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끼워 맞춰야 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겁니다. 긴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미국에도 파트너는 많지만 테슬라는 적이고 스타트업은 작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엔비디아 생태계에 가장 적극적이고 대량 생산 능력이 있으며 로봇 원천 기술까지 가진 파트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투자의 힌트를 얻어야 할까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평가지표가 마력에서 연산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연산력일까요?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좋은 차는 엔진이 좋아서 빨리 달리는 차였습니다. 그게 마력이죠. 하지만 AI 시대의 좋은 차는 판단을 잘하는 차입니다. 앞에 있는 게 사람인가 가로수인가 지금 멈춰야 하나 피해야 하나 이 판단을 0.01초 만에 내리기 위해서는 기름 태우는 엔진이 아니라 1초에 수조 번 계산하는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자동차의 핵심 가치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와 반도체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를 이해해야 자동차의 미래가 보입니다. 살펴볼 종목은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요.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며 나아가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한국에서는 현대차그룹이고요. 현대차를 이제 제조기업만으로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엔비디아의 연산력을 등에 업은 현대차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닙니다. 자율주행과 로봇이라는 고성능 디바이스를 만드는 테크 기업으로 재평가받아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현대오토에버 또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대차 공장이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으로 바뀌고 차량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될 때 그 시스템을 실제로 깔고 운영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기아 또한 체크해야 할 종목입니다. 현대차그룹의 든든한 현금 창출원입니다. 전기차 전환 과도기에도 하이브리드와 SUV 고수익 모델로 영업이익률 10%대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미래기술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건 기아가 벌어오는 막대한 현금 덕분입니다. 실적과 배당, 기본기가 가장 탄탄한 선수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꿨듯 이제 생각하는 자동차와 움직이는 AI가 세상을 바꿀 차례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를 사랑해 주셔서 이번 주 무료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단 3일간의 특별한 라이브 강의입니다. 12월 6일 토요일과 7일 일요일 저녁 8시 이틀간은 유튜브 라이브에서 100억 슈퍼개미의 비밀노트와 10배 오르는 종목의 공통점을 가감없이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 8일 월요일 저녁 8시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텔레그램에서만 진행되는 시크릿 특강 차트 기술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 3일 이 시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2026년 계좌는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섹터 변화의 경우 앞으로 중요한 변곡점을 지날 때마다 텔레그램에서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중요한 이슈들 이런 건 유튜브 영상으로 대응하기엔 너무 늦습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텔레그램은 제가 시장을 보는 순간 바로 공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구독자 7만 명 달성한 게 엊그제인데 벌써 8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무료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 좀 더 상세한 시황과 주식 분석, 그리고 주식 꿀팁들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만 명 구독자 선물로 월급쟁이가 100억 버는 투자 공식이라는 전자책도 공유드려 놓았습니다.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공지 버튼 누르시면 제가 쓴 전자책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드리는 선물이니 부담 없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제 유튜브와 텔레그램만 보셔도 시간이 압도적으로 절약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 드릴 테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이 업데이트 영상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입니다. 남들은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신호를 먼저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이 사이클을 추적해 봅시다. 댓글에 하트 하나만 남겨주세요. 단순한 좋아요가 아니라 나는 겉핥기가 아닌 제대로 된 투자를 한다는 우리끼리의 조용한 신호 같은 거죠. 저는 댓글 하나하나를 진짜 다 봅니다. 몇 개가 달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본질을 꿰뚫어 보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